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이공계열 상위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설립 배경부터 한국전력과의 관계, 그리고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과 여러 현실적인 부분들까지 입학처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모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에너지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격적인 켄텍 소개에 앞서서 예민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컨텐츠를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래에 있는 질문들은 석 소장이 직접 켄텍 입학처 측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들은 질문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 소장이 입학처 측에 질의한 첫 번째 질문은 가장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켄텍 자체가 여느 대학교들과 달리 정권의 푸시를 받아서 설립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대학교인 만큼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든든한 뒷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석 소장에게 질문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았는데, 켄텍의 경우에는 10년간 1조 6천억 원이라는 에너지 특성화 인재 양성 지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1조 6천억 원 중에서 87.5%가량인 1조 4천억 원은 한국전력에서 담당을 할 예정이고요. 2천억 원 가량은 켄텍이 위치해 있는 전라남도 지자체 지원 예산과 나주시 시예산이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한국전력과 전라남도 지자체 그리고 나주시 시예산이 대폭 삭감되지 않는 한 켄텍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석 소장이 질문한 내용은 켄텍의 주된 스폰서인 한국전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설립된다는 기사가 나온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아니라 한전공대 아니냐, 한전공대 졸업하면 한전 무조건 취업이 되는 거냐 등등의 비판적 입장에 여론이 굉장히 거셌는데,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켄텍과 한국전력의 직접적인 커넥션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즉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처럼 졸업하자마자 한국전력의 취업 확정 및 보장 등과 같은 제도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하셔서 진학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석 소장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 소장이 세 번째로 질의한 질문은 켄텍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교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입학처 측에서는 현재 100명의 총 교원 인원 중 30명가량을 확보했으며 내년까지 50명가량의 교원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켄텍이 주요 강점으로 홍보하고 있는 에너지공학 전문 교원 인력 100명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3-4년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일반적인 대학의 교수 구성 양상과는 다르게 에너지공학 관련 인력만으로 100명을 출연해야 하는 것이 교원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된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올해나 내년에 켄텍에 신입학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업이 적게 개설되는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석 소장이 질문한 내용은 세부적인 커리큘럼과 대학원 연구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홈페이지나 모집 요강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한 질문이었는데, 켄텍 측 역시 아직은 초기이기에 세부적인 교과목 커리큘럼이나 대학원 연구실은 고민 중이었다는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교과목 커리큘럼의 경우에는 다음 달 중으로 교육편람 형식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학부 수준 기초 커리큘럼의 경우에는 일반 종합대학교의 에너지공학과 커리큘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2022학년도 켄텍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석 소장이 질문한 내용은 창업 인프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홈페이지부터 모집 요강까지 학부 수준부터 창업 특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에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창업 특화라고는 하지만 막상 특화된 것은 없다와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커리큘럼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으나, 창업 관련 수업이 학점 연계형 수업으로 개설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창업과 관련된 추상적인 이야기들만이 여러모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에너지공학 관련 창업으로 지원 전략과 진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학생들께서는 해당 사항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학의 창업 지원 구조 특성상 본격적인 인프라는 핵심 인력인 교수님들이 확정되어야만 함께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선은 기다려 보시는 것을 석 소장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석 소장이 질의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켄텍 지원 여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는 켄텍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켄텍의 연역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켄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학교로서 2018년부터 설립에 시동을 걸었고 2020년에 들어서 총장이 확정이 되었으며 2021년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이후에 대학 설립 인가를 받아서 2022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켄텍 측에서 발표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정원 내 인원 기준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90명을, 정시에서는 수능 우수자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켄텍의 2022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것은 켄텍의 발전 목표와 설립 당위성입니다. 일종의 개교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화석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탈탄소가 세계적인 흐름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와 해외의 기술력 차이가 매우 벌어지고 있음, 관련 인력을 양성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종합대학 지원 방식으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아예 에너지 특화 고급 연구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켄텍을 설립한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한국전력 측에서 지원금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전력에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기소개서의 방향성을 잡을 때 역시 마찬가지이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켄텍의 인재상입니다. 인류 공명을 위한 미래 에너지 개발에 도전하는 탁월한 연구 역량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갖춘 인재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수학적 사고, 인문적 통찰, 협업적 소통을 3대 핵심 역량으로 꼽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별 인재상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세부적인 커리큘럼과 교육 방식 그리고 역사 속의 행적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데 아쉽게도 켄텍의 경우에는 인재상을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대부분의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미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켄텍의 교육과정입니다. 다른 과학기술원들과 마찬가지로 전과정 영어 수업을 지향하고 있고요. 에너지 AI, 에너지 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수소에너지, 환경기후 기술까지 총 5가지의 세부 연구 분야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켄텍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막연하게 에너지공학에 관심이 있다 정도로 어필하기보다는 해당 5가지의 연구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딥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및 소재에 대한 부분은 전세계적인 환경 규제와 환경 운동과도 큰 관련이 있는 주제인 만큼 켄텍에서 요구하는 인문학적 역량을 결합시키기 좋은 요소이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켄텍의 2022학년도 모집 전형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인 켄텍 역시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수시 모집 6회 지원과 종시 모집 3회 지원 제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수시 전형의 경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마찬가지로 정시 전형으로도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켄텍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1단계 서류 100% 4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50% 플러스 면접 50%의 전형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인적성 면접을 주로 활용하는 일반 종합대학교와 다르게 창의성 면접이라는 별도의 면접 시스템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인데 발산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인문적 통찰 역량 등을 평가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공학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수학과학 심층 면접과 국가의 고급 인력으로서의 가치관을 시험하는 인성 심층 면접으로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교생 모두가 장학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대한민국에 이바지하겠다는 일종의 충성도도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해 켄텍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 표준 양식과 비슷한 양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켄텍 자체가 설립부터 신입생 모집까지 이래저래 이슈가 많았던 대학인지라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처럼 아예 별도의 자기소개서를 요구했다가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켄텍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감을 나름대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지원 여부를 고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켄텍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속소장의 생각은 솔직히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원 예산도 빵빵하고 클러스터 융합형 성장 계획까지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요소들은 분명히 많지만 문제는 에너지공학이라는 특성화 전략이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전세계적 흐름인 탈탄소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혁신력 에너지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명목으로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립되는 고등교육기관이 그 어떤 에너지 생성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매우 수상한 요소입니다. 물론 켄텍 자체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설립된
형성된 학교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성도 학교의 운영 방향성에 분명히 영향력을 미쳤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에너지공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다른 학문들과는 다르게 정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학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전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높아져 있던 원자력 공학과의 입결과 경쟁률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한방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이후의 정권이 다시 친원전 정책을 추진을 한다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탈원전 및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운영 방향성이 확정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존재감은 굉장히 희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원전과는 거리가 먼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적으로 연구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표현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석 소장이 위에서 에너지공학이라는 특성화 전략이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역시 이런 이유에서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국내 에너지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전세계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탈탄소 및 탄소 중립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기술을 이끌어갈 에너지 특성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졸업 이후 진출 분야가 에너지 공학밖에 없다는 점과 더불어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도 높다고 석 소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1970년대 경에 한국전력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운영 목적과 설립 취지와 거의 비슷했던 현재 홍익대학교의 전신인 수도공과대학교의 운영을 말아먹었다는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이 리스크는 더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수도공과대학교야 입지도 서울이고 운이 좋게 홍익학원이 인수를 해서 현재의 홍익대학교로 거듭났으나,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지원이 빠지면 지역 단위의 국공립대학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진학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다른 과학기술원을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니까,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번 컨텐츠에서 석 소장이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